이념. 얼마 전에 모 대통령은 이념의 시대는 갔다는 정신 나간 소리 하다가 참 낭패를 봤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과연 자유한국당의 보수상으로서 이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념이 있으면은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이념이 있으면은. 분노를 하는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말만 보수지 보수가 아닌 거예요. 보수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기 편의만 쫓고 공천이나 얻으려고 돈 주고 표나 살려고 하는 이런 이념이 없는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내년에 총선 치르려다가는 대한민국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당이 지금 마지막 전력 주고 하면서 어떻게 그걸 깨가지고 새로운 지금 노선을 만들고 그나마 114석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이걸 돌파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참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서 그런 좌파들의 연장에 대해서 우리 우파 연대가 승리할 수 있는 필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명확한 그런 인식을 가진 정치 세력이 태동을 해야 됩니다. 대한애국당 플러스 자유한국당이 한골탈퇴해야 돼. 이념을 가진 정당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황교안 씨가 탄핵 62적은 아니더라도 5적이라도 쳐내야지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명분이에요.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그러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연합공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큰 숙제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밤잠 못 자고 고민을 해보고 대화도 해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광화문에 텐트를 쳤다는 이 자체가 그런 거를 풀려는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내년 총선에서 우파연대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변수도 있고 국제 정치적인 변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 총선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북폭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승리하는데 상당히 큰 조건이 조성됩니다. 그럴 리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국제적인 변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은, 과연 내년 총선에서 저희 우파연대가 형성됐을 때 승리하기 위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큰 대의 명분이 무엇이고, 또 우리 대한애국당이 얼마나 큰 지분을 갖고 임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현실적인 한번 말씀도 들어볼게요. 우리 정병철 까방송 대표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허평환 장관님하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까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앞에 유튜브 몇 분 와 계십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요. 저도 유튜브지만 야, 다 구독해 주세요. 이 보시는 분들, 이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요, 다 구독하셔가지고 슈퍼챗 좀 쏴주세요. 작가들 잘 쏩니다. 우파 없어요, 잘. 그래서 여기에서도 있는 분들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 우파 쪽에 찍을 수 있는 유튜브들을 많이 봐야만 또 외형 확장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도 다 유튜브를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 우리 조원진 대표님도 늘 이야기하지만요, 이 탄핵 세력 대 반대 세력 간의 대결 구도가 갈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구도가.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이제 박태우 사무총장님 희망들, 예를 들어 이제 자한당 변화, 혁신, 희망적인 얘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요, 한교안이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한교안이 5명 자를까요? 예? 저들이 그 탄핵무효 같이 외칠까요? 한당 앞에 가서 그래요. 무서워서 못 자요. 호박이 줄 끊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절대적으로 외형적 변화들,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죠? 바로 저 62마리 새끼들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기 때문에 그 분노로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만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간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원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이해를 해줍시다. 근데 거기에 들어붙은 새끼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죄 없는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시켰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애국당이 그 중에서도 5마리를 척결해달라면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5마리에 대한 척결이 안 된다는 것은요, 그들은 자체에 대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화문 집회를 보십시오. A4 용지 들고, 우리 A4 용지 있지만 좀 안 봅니다. 아무것도 온 거 없습니다. A4 용지 들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죽고 문재인이죠. 그래서 스톱, 헌법수호, 헌법을 파괴시킨 자들 누굽니까? 그 62마리들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헌법수호? 앞뒤가 왁구가 안 맞아요. 노래를 부를 때도 앞뒤가 맞아야 듣더라도 그래도 그냥 음치라도 이해됩니다. 그렇잖아요. 앞뒤가 맞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저 애들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는 자들이라 봅니다. 저도 정치권 출연하면서 볼 때는요, 오직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저들에게 진짜 뭐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요, 은발에 오줌 넣어가지고 먹여드린 그것밖에 없어요. 그 기대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한당중을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애정의 채찍을 가는데요. 애정의 채찍을 가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야지. 다시 말하자면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100만 만드세요. 100만. 자식들 결혼시킨다 데리고 와가지고요, 니네 어머님은 그 애국당 지지하니? 이렇게 물어보고요. 지지한다고 하면 그냥 또 파토시키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대한애국당 자체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정당입니다. 민초들의 정당. 이 정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무효는 무엇이냐면요, 자유를 되찾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볼 때 우리가 뭡니까?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민초들을 뭐 한다고요? 무시합니다. 이용하고 무시하고. 무시해요. 그럼 태극기는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요, 대한민국을 무시를 하여 대한민국 자유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을 합니다. 부정 세력들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와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오직 자기들의 혁명적 체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 세력과 무시 세력들이 내년 총선에 그대로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탄핵 공조 세력들이고, 그들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 카르텔을 형성시키면서 절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부분들에 대한 석방과 탄핵 무효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 저는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대한애국당 자유주의 세력들은요, 바로 그것을 타파시키는 그 구도가 내년에 총선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0마디, 10,000마디 외쳐보십시오. 얼마요? 이 목소리가 되겠습니까? 내일부터요, 지갑에 10,000원짜리 하고 2개 해가지고 여기에 오른쪽 중면에 10장 들고 다니세요. 10장 들고 다니면서 하십시오. 정말 그것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체제 전쟁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살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살고 나도 살고 또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해야 되는 그 절박함이기 때문에요. 서명대에 바람 불면서 받는 것도 다 좋지만 역시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의 그 맨투맨 이 당원 가입 이 자체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움직이는 그 모토라고 봅니다. 제 MC가 방송 3탄 여기서 끝내고요. 일요일부터 제가 방송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우리 정동철 대표님. 자, 다음에 우리 허평환 장군님 깜짝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일단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늘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문재인 씨의 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종북 주사파 핵심 세력들의 생각, 전략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병실 가방송 대표님 말씀처럼 이 핵심 세력은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한 주먹밖에 안 되지만 역사는 이 한 주먹이 신념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내 추진하는 그 한 주먹에 의해서 역사는 창조가 되고 이끌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전략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미국하고 북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를 대화장으로 끌어내서 둘이 담판을 해서 빅딜하고 핵을 포기 조건으로 사기를 치든 어쩌든 딜을 해서 종전선언하고 평양에 미 대사관 설치하면 주한미군이 있어도 한미동맹이 있어도 연방대로 나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1번 전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평화 오는 걸로 가볍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휴전체제로서 유엔 사령부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 남침을 하면은 전 세계 유엔에 대한 침공인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이거 깨려고 남북 당사자 문제로 만들려고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 미국 수교 이거를 주선하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반도 영구적인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히 거기에 있다. 이거 추진하는데 다행히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이 나왔죠.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이걸 막은 겁니다. 태극기 성대기 들고 나와 투쟁한 결과다. 1단계 막았지만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방미를 했고 문재인이가 이것도 계속해서 하려고 쌀 주고 뭐 주겠다고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전략을 추진할 거라고요.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연방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4대 악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이걸 통과시켜버리면은 내년에 선거에서 땅 짓고 햄치기로 개헌선 확보해서 합법적으로 개헌해서 연방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4대 악법이 개헌 안 되더라도 여기 개헌 안 되더라도 그 법이 제정이 안 되더라도 사전투표제와 지금 분류기 투표 자동 개표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저는 선거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4대 악보만 통과시키면 땅짓고 햄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로 통해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면, 앞에 두 가지 다 마음대로 안 되면 마지막 하나, 북한 특수군을 끌어들여서 내전 행태로 가는 상황까지도 우리는 상정을 한다, 저는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자꾸 내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면전하면 유엔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못하고, 그러나 우리 내부에 마치 무장폭동이 강주 사태처럼 5.18처럼 일어나서 바로 미군 나가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겠다는 소요가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우리 내부가 혼란이 휩싸이면서 바로 북한하고 연결해서 우리 내부가 그리 가겠다고 나와버릴 때는 미군도 유엔군도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까지 이 친구들은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는 것이죠. 선거를 하든 뭐를 하든 일단 100만 태극기 집회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100만 태극기 집회만 우리가 필요할 때 명령 내리면 딱딱 이루어지면요, 한 서너 번만 하고 나면 우리 대한애국당 주도 뭐 3.1절이다 8.25다처럼 뭐 연대해서 하는 거 말고 정말 우리 대한애국당 자체의 역량으로 100만 태극기 집회만 열리면 저는 문재인 주사파들이 노선을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님 말대로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 대다수는 권력욕이고 재물욕입니다. 김대중일 때 왕창 해먹었고 노무현 때 더 많이 해먹었고 이제 끝마무리 못해먹은 놈들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막 헤쳐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들도 배가 불러지면 표를 얻기 위해서 반미를 부르짖고 표를 얻기 위해서 서민을 부르짖지만은 기실은 자기들 권력 탐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애국당 중수에 강력하게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면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들도 겁을 집어먹고 결국 노선을 바꾸지 않겠느냐. 그래 되면 대한민국은 지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고 만약에 끝까지 몰고 가면 100만만 모으면 저들이 촛불 혁명한 것처럼 우리도 태극기 혁명으로 지킬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로 가서 정말 우리가 원내 제1야당이 돼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합법 길로 가는 것을 제1번으로 해야 맞는 겁니다. 이걸 1번으로 해서 추진을 하되 그걸 하든 저걸 하든 태극기 혁명을 하든 선거 혁명하든 결국은 우리 손에 달렸다. 지금까지 한 것 이런 태도로 갖고는 안 돼요. 지금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가 당원 입당 원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태극기 집회도 전부 연락해서 또 나오고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거기보다 10배가 더 나와야 됩니다. 10배. 10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선거로 지킬 수 있던 저놈들을 길을 꺾어서 노선을 바꾸게 하든 아니면 태극기 혁명을 하든 저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태극기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태극기 깃발 아래 다 함께 승리하자. 승리하자. 자, 조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이게 어제 제가 조시철 원장하고 박태우 총장 흉내를 좀 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구하는 거라고. 태극기 깃발 아래 다 함께 승리하자. 우리 집사람도 충남 사람이고 좀
이 경상도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니? 제가 한번 보여볼까요? 강력이 없어. 태극기의 깃발에 다 함께 투쟁하자! 스타카토가 없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조시철 원장님 9월을 따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팍 끊어줘야 되는데, 그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런데 여러분, 충남의 열사들, 윤봉길 여사, 뭐 이런 대한민국의 가장 열혈 열사, 의사들은 충남입니다. 충남, 충청도 출신이 되게 많다. 여기는 김자진 장군, 뭐 유한순, 유한순 누나, 뭐 등등등. 아까 저 윤봉길 여사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상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 2월달에 데드 크로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자한당이 깨치지 못하고 인적 쇄신 못하고 이번에 국회 들어가는 순간에 끝나요. 이번에 국회 6월달에 들어갑니다. 국회에 들어가면은 자한당은 거의 생명을 다 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한당이 남아봐야 6개월 남아있잖아요. 7개월 남아있어. 총선 때까지는 10개월 남지만은 그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기 황교안 효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뭐 싸우는 것도 또 아니고 그냥 말싸움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죠?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걱정을 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대한애국당에는 앞으로 총선까지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마이너스 요인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 플러스 요인 중에 국민들이 이번 광화문 대첩 투쟁을 통해서 역시 대한애국당은 행동하는 정당이다. 이게 국민들한테 뭔가 딱 눌려있던 것을 우리 대한애국당이 국민 여러분 이제 좌파 독재 정권한테 불복종하고 투쟁합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국민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그래 대한애국당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참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회 개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좌파들이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뚝딱뚝딱 하다가 숫자를 뭐 17석을 더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튼 저렇게 갈 것 같아요. 왜? 유승민이 안 들어온다 그러죠. 자유한국당에. 그러면 바른미래 한 사람도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바른미래 된다 그러면 호남 지역에서 단일 후보 내면은 돼요. 호남 지역. 그 외 지역에서는 당선되기 힘들다. 그럼 결국은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저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대단히 유리한 제도예요. 그런데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독재 정권에 까딱 잘못 판단하면 좌파 독재 정권에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끝까지 분쇄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우리 당원 중에서 야 우리 당에 유리한데 왜 저걸 자꾸 저렇게 얘기하냐. 그런데 가야 되지 않은 길은 안 가는 겁니다. 가야 되지 않은 길. 그걸 꼭 인식을 해주시고 결국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2달 전까지 공천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인적 쇄신 못하면은 지지율이 우리한테 역전당한다. 여러분 내년 2월달에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지지율이 우리한테 역전당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공멸이에요.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대단히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좀 분발해달라. 분발해서 지금은 국회 원내 투쟁할 때가 아닙니다. 6개월을 날리는 1년을 날리는 한이 있어도 체제전쟁, 역사전쟁을 국민들한테 확실히 각인을 시켜야지 다음 총선에서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다. 근데 여러분들이 탄핵 세력 얘기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114명 중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62명 중에 간단하게 계산해서 10명 빼면은 52명 있습니다. 52명. 그리고 중도에 이 말도 안 하고 저 말도 안 하는 사람이 한 30명 있어요. 나머지 탄핵에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걱정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걱정하는 세력 해봐야 30명도 안 돼요. 30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회로 그 30명 또 공천을 주느냐? 그 결국 따지면 15명 들어와요. 탄핵에 대해서 이 탄핵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15명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총선을 통해서. 이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유한국당 114명 중에서 15명만 다음 총선에 21대 국회에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15명 들어온다 보시면 제 얘기가 정확할 거예요. 나머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이 자유민주주의 구출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같이 탄핵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그 인원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보수 우파 중에서 대한애국당이 나머지를 다 끌고 들어가야 되는, 그것도 깡다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자유한국당에 114명 있으니까 114명 중에 몇 명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들어갈 거냐? 저는 15명밖에 없다고 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자, 그러면 결국은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거잖아요. 다음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이 좌파 정권하고 싸우고, 그 싸우는 과정이 아까 국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길을 계속 가면서 체제 역사 전쟁을 하면서, 체제 역사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되돌려 놓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은 체제 역사 전쟁은 지고 들어가는 거고.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에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무너지고 이승만 대통령 무너지고 그동안에 우파 우익이 얘기했던 70년의 역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데 이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역사적인 체제적인 인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도 15명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자기는 고개 들고 나올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이거는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60명이 들어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 들어가야지 이 문제를 밝힐 수가 있지. 지금의 상태로 그냥 있으면은 누가 싸우겠습니까? 21대 국회 들어가는 순간 싸울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도가 대강 눈에 지금 제가 이제 숫자로 얘기하니까 대강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21대 국회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까? 투쟁할 수 있고 국가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건 불법이고 거짓이다. 이 탄핵을 제대로 놓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70년 우파 역사는 다 무너진다. 체제도 무너지고 역사도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서명운동이 애국입니다. 그 다음에 각자 다니면서 당원 모으는 거, 그러면서 홍보하는 거, 그게 대단히 큰 일이고, 태극기 집회 이번 토요일부터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태극기 집회에 와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의원들이 딴짓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가서 자유한국당을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좀 정신 차려서 새로운 인물 수혈을, 이런 사람들의 인물 수혈을 해야 되지. 그냥 그거 서가지고 보수팔이 하면서 자리나 얻으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젊은 늙은 보수들이 있어요. 나이는 젊은데 생각은 완전히 늙은 보수들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 들고 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봅시다. 눈여겨보고 우리 당원들의 열의가 있으면은 저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라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는데도 우리 당원 여러분들 자세가 흐트러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딱 3분만 질문 받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우리 노래 3곡 틀고, 그렇게 같이 합창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 딱 3분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꼭 물어보고 싶은 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안 하신 분 기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 하신 분, 저기 우리 남자 선생 이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당의 최상환입니다. 저는 이제 까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연령 애청자입니다. 지금 저희 대한애국당이 지금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 중인데, 우리 당 입장이 아닌 제 객관적으로서 보는 입장에서 대한애국당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 충고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금방 질문하신 분이요, 애국당 당원 몇 분 가입시켰죠? 예? 1200명 하세요. 1200명. 1200명 하면요, 그게 왜 확장입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허평한 장님도 그렇고 조원진 대표님도 외형 확장, 당원 가입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아마 저도 이게 이제 우리 조 대표님 대한애국당처럼 말을 마차한 상태에서 100만 당원 가입돼야 된다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작년부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예 제가 방송할 때 100만 목표해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이게 바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역사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한가롭게 당원 가입을 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내 한 장 한 장 가입은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힘이다라는 그 각오하에서 되어야만 외형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애국 활동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 100만 명이 됐을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까 방금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이제 내년 국회 관련해가지고 어찌 보면 살벌한 얘기들, 또 우리 허평한 장로님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100만 당원을 가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일요일부터 방송을 재개할 때 제부터 앞으로 이제 100만 목표,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100만 당원 가입 목표해가지고 여기 있는 유튜브들도 전체 다 밑에 자막을 넣고 다 같이 한번 해보고 나서, 안 해보면 결국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될 때까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저부터 외양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더. 질문 더. 하시죠. 지금까지 우리 당원들 정말 애국심 하나 투철하시고 다 하고, 그런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제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천안 처갓집으로부터 너무 압력을 받지 않으실까, 혹시 또 건강 문제는 또 어떻게 챙기시는지, 정말 건강은 타고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들은 걱정이 됩니다. 좀 가벼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우리 집에 아무튼
종교적으로 기독교 권사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장모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세요. 두 권사가 두 분이서 아주 새벽 기도부터 억수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데 저보고 뭐 걱정은 다른 걱정 안 해요. 그냥 끊기지 안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체력은 뭐 쓰러질 때까지 하는 거죠. 지금 뭐더 이상 물러설 때도 없잖아요. 아까 제가 계단을 올라오는데 어느 분이 지금 박 대표님에 대한 친중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친중 논란했던 얘기 중에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2년 동안 친중 했는데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뭐 오피스텔도 갖고 있고 집도 몇 채 있고 뭐 전부 다 하나도 안 맞는데 아무튼 그 또한 분열 세력이다. 저는 그래 봐요. 지금은 제가 유튜브 농객 이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파를 살릴 거냐 죽일 거냐가 달려있다. 대한애국당을 죽이면은 그들이 바로 좌빨인 거예요. 왜? 구도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을 죽으면은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들어가면은 120석 못 얻어요. 나머지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애국당 비판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국회 들어갈 겁니까? 이것은 아주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들을 좀 바꿔라. 전쟁을 하더라도 과반 넣어서 넘겨놓고 그 다음 전쟁하세요. 대한애국당 조원진은 대통령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도 관심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대통령 모셔놓고 좀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아직도 저 사람들이 정신없이 돌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친중 논란 언제라도 팩트를 들고 오세요. 내가 답을 해줄 테니까. 팩트가 하나다. 임원위원 행진구 5.18 제가 그거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연금개혁 할 때 청와대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이 공무원 연금개혁의 민주당 제 파트너입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600조 아꼈습니다. 600조예요. 600조는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한 가구당 1억입니다. 한 가구당 1억이 6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것을 아끼기 대통령께서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다음 선거 때도 대단히 어렵던데 아무튼 국민만 보고 이거를 꼭 성공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아서 다른 사람 다 안 맞는다 하는데 왜? 공무원하고 적을 줘야 되잖아요. 공무원 소위 말해 연금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르죠.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 지역에 가면 공무원들 손 탈집니다. 자기 연금 깎았다고. 그래서 제가 청와대 얘기를 하고 우리 지역에 28 기념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교류를 하자. 그래서 겨우 강기정 지금 정무수석 하고 있으니까 요새 실선 모양이더라고. 아무튼 그런 관계를 해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과시킵니다. 전략적으로 간 거에 청와대 보고하고. 그런데 그것을 또 세월호 얘기도 하대. 세월호 그 배지 왜 달고 다니냐. 제가 세월호 특위 간사했어요. 간사. 그때는 국회의원들 배지 다 달 때예요. 그때 제가 간사를 했다니까요. 특위 간사를. 그러고 배지 바로 뗐습니다. 또 하나 탄핵에 찬성했다고 그러더라고. 또 탄핵은 무기명 투표라서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분명히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탄핵 반대를 주동했던 사람인데 특검에 찬성했다. 그거는 맞아요.
특검법에 찬성했다. 그것은 뭐 청와대에서 누가 연락이 와서 도대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최순실 이 상황을 전혀 모른다,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영렬 그 중앙지검장이 수사가 들어와서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그때 그 저거였잖아요. 최고위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검법을 찬성해달라. 특검법을. 그래 이쪽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찬성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청와대 지금 다 불러드릴까요? 누가 내한테 전화했는지 그거 다 연락해 보시면 다 알아요. 자, 아니요, 좀 말씀하십시오. 우리 조원진 대표의 그 친중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리 얘기합니다. 미국 교포분들 주변에서 물을 때 지금 우리가 반미 친중하는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친미 친중하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우리 확실합시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다. 조원진 우리 대표 황병태 위원 보좌관 생활부터 해서 그분 조종대사 하실 때 그거 가셔가지고 연에서 사업도 했고 거기서 활동하는 건 맞다 말이야. 교문의 부회장도 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가야 될 이 약소국이 살아남을 길이 반중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보면은 우리 자유통일로 가야 되는데 반중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유통일 할 수 있다 친민만 해가 자유통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좀 당당하고 싶어요. 중국을 잘한다. 조원진 대표. 중국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우리가 교육 지금 1, 2 국가 아닙니까? 그런 중국하고 우리가 반전을 해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 경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유 통일해 가는데 되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우리 조원진 대표가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인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합니다. 예. 대신에 연설 들어봐라. 서울역에서 한미동맹 강화하고 말이야. 수호해야 된다고 연설하지 않네. 그 신님한테 있다 우리.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 확실하는 허평하고 같이 하고 있다네 그래요. 뭐가 들어와서 중국 잘 알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지중한 사람을 그걸 친조한다고 막 매도하냐 이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고 그 옹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또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중국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우리가 같이 교육하고 그러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옹졸하게 반주를 해야 되는 반중 인사가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고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 이거.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방금 임을 위한 행진곡 제가 이제 덧붙여 좀 드리겠습니다. 전 임을 위한 행진곡 제가 뗄 수 없는 제하고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식 할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제가 입장을 했어요. 신랑 입장. 왜 그랬냐? 당시에 제 주례 선생이요 임을 위한 행진곡 작사가였어요. 그쯤 되면 제가 자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저는 지금도 안 부르는데 한교안 대표 이번 가수 뭐였습니까? 주먹 찍은 노래 불렀습니다. 그렇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조원진 대표가 불렀다고 그 자한당 애들뿐만 아니라 반도 우리 애국당 분들 그렇게 씹어대더니 한교안 대표가 부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뭐예요 이거요 그럼?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요, 반체제 노래입니다. 선동하고요. 틀리는 노래고요.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을 때는 완전히 그 자체도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요, 임을 위한 행진곡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유튜브 보는 방송들이 있으면요, 보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항의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캐캐묵은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 항의하려면 좋은, 아니 그 저기 한교안 대표한테 가가지고 왜 당신 부르는가 항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잖아요. 그 저는 또 친일파예요. 친일. 제가 일본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일본에 조그만 사무실도 있었고 굉장히 좋아해요. 일본의 그 저기 그 국회의원들하고도 제가 저때 그 저기 강화문 저기서 국회의원 50몇 명들하고 폭탄주를 다 들이마셔가지고요. 제가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국회의원들하고는 친한 친분 의원들이 많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본을 알아야만요 거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맨날 친일, 나 친일파다 왜 어째서? 뭐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여기 있는 분들도 꺾이지 마십시오. 예전에 뭐 저기 우파들이 저기 위해서 일대 좌파들이 대한애국당 거부들 했더니 거부이라니까요. 제가 따방소에서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나도 거부다. 그 다음부터 거부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도 거부다.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부가 뭐 사람 죽이는 겁니까? 대한민국 살리지 않은 건데. 대한민국 살리지 않는데 거부라 그러면요 100번 1000번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오늘 팟캐스트 참 또 뜨겁게 진행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지난 2000년간 약 900여 차례 외침을 받았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지금은 또 분단 국가에 살고 있고 거기에다 또 좌파 주사파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애국당이 갈 수 있는 길은 100, 2030이라는 배수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수진 칩시다 여러분. 자 내일 모레 금요일날 제3회 팟캐스트는 홍문정 의원님하고 남강두 교수 우리 대표님 모시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일어나서 단심과 양양과 단가로 마무리하고 색스폰도 같이 준비됐습니까?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양양가. 탄핵구요 즉각 석방 대통령 목숨은 서로 하나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었어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너희 죽으리라. 이 몸이 죽었어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너희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서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었어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너희 죽으리라. 몸이 죽었어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너희 죽으리라. 아 이슬같이 너희 죽으리라. 이슬같이